2011년 한 명의 연구자와 그 연구자의 동료들이 수행을 했는데 흥미로운 실험.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ing가 맞지? 놀라운 뉴스, 샤킹 뉴스인 것처럼. 자, 무엇에 대해서 실험을 했나?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요인? 기억이 조작되는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 아니라. 그러면 기억을 조작하는 외적 요인이 뭔지는 읽어봐야 알겠지. 실험에서 말이야, 실험의 참여자들 보고 있었거든. 한 개의 다큐멘터리 영화, 그게 2분짜리. 자,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능동태로 가느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가느냐. 겉으로 볼 때는 보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 누가 봐도 능동태 같은데, 다큐멘터리 영화가 을를로 번역되는 목적어이고 해석을 해봐도 보고 있다. 능동태 해석이 나오는데 말이야. 문제는 쇼 때문에. 쇼가 보다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거든. 여러분들 알아. 이렇게 해주다라고 번역되는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이렇게 해주다라고 번역되는 동사가 수요동사야. 예를 들어서 send, 보내다가 아니라 보내주다. teach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주다. lend는 빌려주다. give는 이건 그냥 주다. 이렇게 해주다라고 번역되는 수요동사는 항상 몇 형식을 만드냐면 4형식을 만들고, 4형식의 문법적 특징은 두 개가 나와야 돼. 첫째, 누구에게 줄 거냐. 두 번째, 누구에게 해줄 거냐. 뭐뭐를 해줄 거냐. 참. 그래서 이제 에게라고 번역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을룰로 번역되는 걸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지 않니? 무슨 말이냐면, 해주다라고 번역되는 수요동사 4형식은 항상 목적어가 두 개고,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두 개의 목적어 중에 한 개만 안 나와도, 이거는 목적어가 없다라고 보고 무슨 태 문장이 진행이 돼야 되냐면 수동태 문장이 진행이 돼야 되지. 두 개의 목적어 중 한 개만 안 나와도 목적어가 무슨 태? 수동태.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목적어가 나왔어. 영화를 직접 목적어. 을룰로 번역되는. 그러면 여기에 간접 목적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에게에 해당하는. 그게 안 나왔지?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가 되는 거야. 능동태가 아니라. 그리고 and 병렬 구조. 그럼 얘는 얘도 pp로 봐야지. 그러면 하나의 비동사가 첫 번째 pp 수동태, 두 번째 pp 수동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참여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질문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실험자가 질문하고 참여자는 질문을 받고, 그럼 참여자가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본 직후에는 참여자들이 자기가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지를 거의 않았지. 리틀이 들어가거나 few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잖아. 뭐하고 똑같아서? no하고 똑같아서 말이야.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나? 리틀과 few의 차이가 뭔지? 둘 다 부정은 부정인데 얘는 양으로 부정을 하고 얘는 수로 부정을 하지. 양으로 부정한다는 얘기는 셀 수가 없다라고 보고, 셀 수가 없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명사.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few는 정반대로 발생을 하면 돼. 복수명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트로 갈 거냐 few로 갈 거냐 딴 거 볼 거 없고 명사 잽싸게 보는 건데, 명사를 보니까 s부터는 복수잖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앞에는 few를 가지고 부정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실험자가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영화를 보고 난 직후 대답을 하는 경우는 실수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세부 사항을 기억을 해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이제 4일이 지났어.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지, 세부사항.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어. 자신의 기억이 스웨이가 되는 거. 스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다, 뭐뭐를, 타동사. 근데 뒤에 접속사가 나와서 목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기억이 흔들리지가 않았다고. 4일이 지나도 정보를 받았을 때. 사실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도 주다야, 뭐뭐를. 자,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 없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그래서 첫 번째 수동태, 두 번째 수동태. 거짓 정보를 받았어도 기억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다큐멘터리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려도 이 거짓 정보는 실험 참여자의 기억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지. 한마디로 변수가 되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말이야, 이 모든 게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나? 참여자들이 이번에도 수동태 보았을 때 뭐를 보았나? 대답을 보았지. 다큐멘터리에 대한. 누가 하는? 다른 참여자들이 하는. 아, 드디어 변수가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참여자들이 대답을 할 때 페이크, 가짜 대답을 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게 기억에 영향을 미쳤나 봐. 참여자들이 하는 가짜 대답을 듣게 되면 그때는 기억에 영향을 미쳤는 모양이지.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에 끈 두 개가 나왔다고. 하나는 A, 하나는 B.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흘 지나서 실험자가 거짓 정보를 흘렸을 때는, 야, 사흘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A 끈의 길이가 B 끈의 길이보다 길었잖아 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을 때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A 끈은 B 끈보다 짧았어요 라고. 그런데 여러 명의 응답자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A 끈은 B 끈보다 길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마지막 응답자도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대충 실험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부정확한 대답을, 다른 사람의 부정확한 대답을 보자마자 참여자들은 끌린 거야. 엉터리 대답으로. 본인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A끈이 길다고 하자, A끈이 길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본인도 답을 바꾼 거지. PP지? 수동태지? 그거 왜 그러냐면 동사형 드로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 드로우라고 하는 건 그리다가 아니라 끌다야. 뭐뭐를. 타동사지. toward라고 하는 건 어디를 향해서, 전치사고. 그럼 이번에도 지금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고, 해석은 끌렸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잘못된 대답으로. 언제? 다른 참여자들의 부정확한 대답을 보자마자. 이거 유명한 구문이야. 엎은 다음에 ing를 집어넣게 되면 항상 이렇게 번역해야 돼. 뭐뭐 하자마자. 자, 밑에다가 한글토 적어놓고. 근데 이제 ing가 see라는 동사 뒤에 붙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렇게 번역했고, 이거를 주어 플러스 동사를 끌게 되면 여기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하자마자 해당하는 접속사가 뭐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as soon as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하자마자를 as as로 표현하게 되면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동, 하자마자를 open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ing 동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기억을 조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다른 참여자들이 했던 대답인데 그 대답이 가짜일 때는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6개의 영단어로 표현하라고는 바로 그거구나. 가짜 대답. 누구에 의해?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주면 되겠지. 결국은 그들이 알아냈지. 자기가 들었던 그 다른 대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꾸며지고 날조된 거라고. 다시 말해서 다른 대답을 했던 그 잘못된 대답을 했던 참여자도 사실은 순수한 참여자가 아니라 다 실험자들이었어. 실험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엉뚱한 가짜 대답을 한 건데 그걸 몰랐던 거지. 나중에서 알았던 거야. 날조되고 꾸며진 거구나라고 나중에서는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서는 그 잘못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 밑줄. 이건 수구로 외워. 뭐뭐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잘못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봤던 다큐멘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아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지. 참여자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뭘? 구분을. 뭐와 뭐 사이에? 진실과 허구 사이에. 기억이 막 뒤섞여 버리는 거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구인지 자기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기억이 어떻게 된 거니? 바뀌어버린 거지. 그런데 왜 끝까지 자기의 기억이 옳다라고 고수하지 못하고 바꿨을까?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집단 수능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modify의 과거형 modified고 맞추다는 fit으로 들어가고. 자, 이 글에서 필자하고 싶은 얘기는 집단 수능의 논리가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한글로 적어놔. 집단 수능의 논리가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경향성. 어떤 경향성? 바꾸는 경향성. 집단에 맞추려고. 이 집단에 맞춘다는 게 바로 집단 수능이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유지하다가 그릇된 정보에 대해서도 뭐를 유지하다가 바꿨니 안 바꿨니? 안 바꿨지. 허약하게 유지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유지했던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거는 일치하는, 그래서 모순되는, 이게 정답이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이게 속하는 거지. 이거는 분리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집단 수능의 논리가 나오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정리.